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매스 3.0 수학학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여기 원장 송동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원장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고1이잖아요. 제가 이제 중3 애들한테 중3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비 고1이다. 마스크 써야 되구나. 예비 고1이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애들은 싫어하죠. 자기들이 아직 고등학생이 되면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데, 근데 좀 약간 그렇게 심어줘야 애들이 좀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애들도 부모님들한테는 티는 안 내지만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꽤 걱정이 많거든요. 뭐 누구는 뭐 어디까지 공부했더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걱정을 애들이 또 엄청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도 내리기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은 시기라서 좀 잘 정해서 가지 않으면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막상 바빠져서 많은 걸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계획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지 좀 남은 몇 개월을 알차게 보내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갑자기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중3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치를 때쯤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중3 아이들 관련해서는 발표가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행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요. 혹시 지금 이제 동생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2부터는 교육과정이 또 바뀌거든요. 수학도 바뀌고 막 바뀌어요. 그럼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입시라든가 수능도 마찬가지고 치르는 과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3까지는 현행 교육과정으로 일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대신에 이제 애들이 그 말을 하죠. 그럼 재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벌써부터 중3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이제 변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일단 그래도 약간 큰 변화보다는 약간 그래도 안정성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거라서 그 정도 생각은 좀 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저희 학원이 이제 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학원이긴 하지만 결과는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뭐 그래도 잘하는 학생들도 잘 다니고 있고, 보통은 중학교 때 와서 고3 졸업할 때까지 많이 다녀요. 퇴원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래서 좀 뭐 매년 좋은 학교도 잘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좋은 학교, 상위 학교를 포함했을 때도 매년 그래도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는 꾸준히 가고 있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수능이나 뭐 내신도 항상 매 시험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사실 결과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학원이라서 그건 좀 가지고 신뢰를 가지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맨날 신문에 나오신 그 기사가 실리죠. 오늘도 막 기사들이 막 나던데 이제 킬러 문제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중3 학부형들이 느낄 때는 좀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당장 수능을 치를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배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수능부터, 지금 이제 고3들이 문제긴 한데 하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언급을 한번 잠깐 해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저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킬러 문제가 배제가 되고 안 되고가 사실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그냥 최상위권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실제로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아이들의 비율도 뭐 일단 매우 퍼센트가 낮고요.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그걸 풀려고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한 자릿수예요. 그 말은 저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보통 의대 내지는 서울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안 풀어요. 수능이 30문제가 나오면 킬러 문제가 3개가 있다 치면 그 3문제를 아예 풀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현재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풀지 않고 그 시간에 딴 거 더 풀고 검사하는 데 투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배제하고 안 배제하고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진짜 최상위권 아이들, 완전 최상위권 아이들이긴 한데, 물론 우리 자녀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매우 좋은 거고 당연히.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배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크게 막 뭔가가 많이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일찍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3이긴 하지만,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과연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잘 따서 수시로 가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신 힘들어져서 결국 정시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좀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저희가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을 해봐야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내신부터 하고 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엄청 강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고3 돼서 뒤늦게 큰일 났어요. 우리 이때까지 내신했는데 내신으로 못 갈 것 같아. 어떡하죠? 이러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고1 때부터 애들이 1학기 딱 지나고 나면 저는 선생님 내신인 거 봐요. 내지는 부모님들도 와서 상담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내신은 안 될 것 같아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 지금 뭐 당연히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시기에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 입학 전까지 그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가면 수학이 힘들고 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봐야 좋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진짜 정말 많이 보고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 아니면 많이 안 보더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럼 최소한 어디 정도까지는 봐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되면 좋겠다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정해지고 나면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킬러 문제 배제 관련 먼저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상위권 애들만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문제는 변별력 확보죠. 변별력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는 하래요. 그냥 발표를 내용을 보면 내지는 말되 변별력은 확보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고 변별력 확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별력은 최상위권 애들만 생기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 안 내도 변별력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떤 문제로 메꿀 건가를 했을 때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줄 세우기의 퍼센트는 세워져야지 이제 점수로 인해서 대학이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교육 기관에서는 중킬러 문항수가 증가될 거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겠죠. 근데 그게 많아지면 애들이 풀 수 있어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지금은 애들이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킬러를 제외해버리면 시간 내에 풀고 막 검사를 하고 좀 잘하는 애들은 그까지가 되는데 이제 중킬러 문제가 많아지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저거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니까 또 언론에서 중킬러 수는 또 늘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그런 변별력을 확보할 건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유형은 안 내겠대요. 그게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지금 구조가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아서. 근데 뭐 사실 중킬러라는 말이 안 붙을 정도, 저게 사실 사교육기관에서 만드는 말이거든요. 킬러니 중킬러니 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난이도가 붙지 않는 문제라도 어쨌든 여러 개를 깔아주면 쉬운 문제를 조금 줄이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깔아줘도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 때는 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식의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1, 2등급 사이 애들한테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안 풀 건데 쟤들도 그러면 그 문제를 나는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아이하고 갭이 안 좁혀지는 갭이에요. 어차피 안 푸니까. 근데 이제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은 싫어하고 그보다 약간 아래 등급 애들은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기조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중3 아이들이 수능 칠 때까지 이제 사실 매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수능 4개월 앞두고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정해지면 또 기조가 유지되는 성향이 있어서 중3 아이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에 대한 연습을 통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넣어놓은 이유가 사실 킬러 문제급 문제는 유형 연습을 한다고 잘 풀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 좋은 애들 잘해요. 그리고 유형 연습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 저희 때 치던 수능 내지는 그전 시험들은 유형을 연습하면 그걸 이제 반복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킬러급만 되더라도 어떤 애들이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 설명해주면 이해는 잘해요. 근데 혼자 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형을 연습을 해도 그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적용하기까지 전 과정이 안 돼요. 즉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다 보니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킬러가 사라지고 이제 준킬러들이 생기면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실한 아이들이 좀 더 점수를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시냐 정시냐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중3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선행 과정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가서는 고등학교 가서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일단 내신이에요. 일단 내신을 따보고 그다음 그 내신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나는 뭐 수능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나 어떻게 해야 저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걸 당장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은 가서 일단 내신 준비에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준비에 집중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신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신 시험을 치러보면 이제 애들한테 많이 들으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최근에 한 3년간 이 분당 내신 지역이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적정 수준을 내다가 코로나 때 잠깐 첫 해에 쉬워졌다가 그 다음부터 해부터 다시 쭉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시기에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집도 실리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쏟아져서 엄청 그걸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분당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군지, 뭐 대치가 됐건 목동이 됐건 이런 쪽도 다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들이 시험지에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시험지가 여러 개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쉬지 않고 풀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평균이 한 70점 나왔다. 근데 요즘에 막 50점, 40점 막 이래요. 학교 평균이. 1등급 컷이 90점이었던 학교들이 1등급 컷이 막 80점, 심지어 70점대, 60점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1컷이.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려면 유형에 대한 파쿠, 시험관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켜도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모의고사 문제라고 했잖아요.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그거 파악해서 연습하는 그 파악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간이 더 작은 내신에 내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한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그나마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을 저희도 이제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제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는 계속 이 내신을 이제 열심히 막 준비해서 1학기 이후, 2학년 1학기 이후에 이제 입시 방향을 결정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 내신을 버릴 수가 있나요? 내신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 내신으로 안 가요. 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학생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험 공부를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했는데 갑자기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인 거죠. 점수도 이제 기분 나쁠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면. 그런데 이게 아까 점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2학년 1학기라고 하면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선생님 저희는 1학년 1년 해보니까 내신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수능할래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 2학년 1학기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여전히 좋은 이유가 이런 연습을 애들이 특히 남학생들 더 심한데 내신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 때 공부를 안 하고 째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최소한 뒤에 좀 결정을 한다고 해야지 좀 그나마 시험 때 더 공부를 하고 시험 때 내신 때 애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나마.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연습들이 돼야지 3학년 가서 또 연습하는 게 몸에 익어서 갑자기 공부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연습이 익혀져야지 받아들이는 걸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애들이를 설득해서 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애는 내신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제 좀 더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는 해야 애들이 좀 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가서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를 꼭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신이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정시야. 그럼 수능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수시 안에는 이제 논술이란 제도가 있죠.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킵니다.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있어요. 부활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수시 안에 논술이란 게 있는데 이걸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수시는 내신, 뭐 정시는 수능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내신을 버리고
그럼 나는 이제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능만 생각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권유드리는 게 어차피 일찍 정시를 선택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논술도 같이 무조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허들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게 선택 과목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수능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라는 공통 과목을 다 같이 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논술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상위권 학교들은 전과목 출제가 되는 학교가 많고 미적은 거의 필수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에서 이제 논술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적 선택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낫죠. 이제 확통기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도 어차피 미적을 선택할, 나랑 경쟁하는 애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조금 똑같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데 미적을 선택 안 하면 거의 쉽지 않아요, 논술은.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시를 생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논술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적 선택을 해야 이것도 유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확통 기한을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학교가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2학년 때 확통을 한다거나 2학년 때 기하를 내서 내신 때 깔린 학교들은 그나마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무지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붙을 가능성은 거의 영어 제로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만약에 정시를 준비하겠다 일찍 마음을 먹은 학생들은 논술을 만약에 할 생각이라면 빨리 수학 진도를 빼서 저거에 대한 추가 과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나마 경쟁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요즘에 논술이 사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술이 사교육이 제일 많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어렵고 혼자 공부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사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학교가 다. 옛날만큼의 수준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로 난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배제시킬 전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논술에 내신이 반영되는데 우리 아이는 내신을 버려가지고 지금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영향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1000점 만점인데 논술 점수가 600점이고 내신이 300점이고 뭐 예를 들어 출석이 100점이다. 그럼 선생님 논술이 600이고 내신이 300이면 300점이나 차지하는데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기본 점수가 한 280점, 29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차이가 1에서 내가 전교 꼴등이고 내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같은 학교 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논술에서 소문제 정말 작은 소문제 하나 더 맞추잖아요. 그럼 저는 붙고 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이 큰 영향이 없어요. 점수가 크게 보이지만 기본 점수가 워낙 높아서 영향이 없다. 그래서 결국 준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자의 본전은 뭐냐면 수시에 6장 카드가 있는데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이제 내신을 버리면 쓸 데가 없죠. 종합으로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럼 버릴 거냐? 아깝잖아요. 그럼 논술이라도 써서 혹시 모르잖아요. 내 아이가 하필 시험 치러 갔나 운때가 좋아서 그날 그 아는 문제가 나와서 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쓰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학부모들한테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능은 뭐 당연히 해당 과목 위주로 내신은 챙겨라는 말은 내신 공부해야지 아까 애들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은 당연히 내신을 챙겨야 되고, 근데 신경 쓰여야 될 게 표준 점수, 뭐 환산 점수, 가중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많이 붙어요. 대학들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400점 만점에 영어 포함해서 뭐 한 390점을 받았다. 근데 제 친구는 한 385점이에요. 5점 차잖아요. 5점 차면 정시에서 학교가 바뀌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수학을 잘 치고 저는 수학을 못 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넣으면 친구는 5점 차지만 붙을 수가 있어요. 저는 떨어지고. 왜냐하면 가중치가 20% 붙는 학교도 있고 30% 나오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50% 붙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표준 점수, 그 전에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수학이 요즘에 표준 점수가 장난 아니에요. 편차가 심해요. 같은 1등급 내에서도 표준 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내가 수학이 96점으로 받는 표준 점수와 1등급이지만 84점으로 받는 점수가 단순히 12점이 아니라 더 벌어져요. 표준 점수면. 거기에 환산을 해서 가중치를 하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 과목 가지고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정시에 사실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할 학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수학과학을 잘 치는 게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점수가 나와도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걸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뭐 이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계속 이게 최근에 어쩔 수 없어요. 최근 하도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음 점수에 따라서 풀이 전략이 필요한 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문항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수능이 이제 번호가 있으면 뭐 1번은 뭐 당연히 2점짜리니까 쉽고 그다음에 뭐 13번부터 보통 어려워지거든요. 13, 14, 15 있고 뭐 22번이 제일 어렵고 막 이런 식으로 특정 문항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략을 정해요. 일단 뭐 15, 22, 30, 29, 30은 제끼고 나머지 먼저 풀고 뭐 푼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풀이 전략을 잘 선택을 해야지 잘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중3 애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요즘 애들 특징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제일 큰 특징이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득은 엄청 빨라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설명해주면 이해는 엄청 빠르고 습득도 엄청 빨라요. 딱 설명해주면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조금 이제 살면서 적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문제 풀라고 하면 따라서 푸는 거 잘해요.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요즘 애들은 엄청 잘하는데 새로운 걸 배우면 정말 빠르게 그 전 과목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수학 1을 하잖아요. 그럼 주중에 수학 상하했던 걸 물어보면 일단 첫 대답이 무조건 일단 기억이 안 난다부터 시작해요. 학부모들은 대화를 먼저 화가 나죠. 아, 이거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사실 기억이 안 난다까지는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당장 기억 안 난다면 얘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부터 드니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너 뭐 했냐고 이래 되고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있기는 잊어요. 근데 물어보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해내기는 하지만 당장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못 풀긴 하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빨리 배운 만큼 빠르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중3인데 벌써 미적분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현재 진도는 미적분을 나가고 있지만 수상한을 물어보면 잘 못 푸는 거예요. 그 미적분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 시험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중학교 문제를 던져줘도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미적분을 하고 있대요. 근데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을. 말이 안 되잖아요. 미적분을 하는데 2차 함수를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하셔야지 무조건 막 빨리 나가서 진도를 나간다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배운 내용만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형 학원을 다니면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 아이는 그때그때 시험 테스트 점수도 괜찮았고 선생님도 잘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나중에 가서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에요. 그날 배운 거는 머리 좀 좋은 애들 외워요. 자기도 모르게 외우는 거죠. 풀이 방식을 듣고 이해도 하겠지만 약간 외운 상태에서 치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쓰는지를 몰라요. 식을 쓰고 있고 막 계산을 하는데 이게 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채로 배운 대로 그냥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나와요. 그때. 근데 2달쯤 지나서 똑같은 문제를 치잖아요. 못 풀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쌓이지 않고 그때 배운 내용만 이해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점수가 나오니까 되고 있는 거구나. 애도 점수가 나오니까 난 잘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2달 지나면 안 풀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고등을 딱 하면 애들이 거의 다 어설픈 게 저 선생님 미적분까지 했어요. 저는 수특까지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애 나는 시켰잖아. 너 했잖아. 점수 잘 나왔었잖아. 근데 왜 못한다 그래? 그럼 이제 싸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설픈 기억을 가지고 고등을 시작하니까 애들 자체는 자신감이 많이 없어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애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애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 애들의 마음을 좀 알고 할 수가 있어서 대화가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고등 가면 계속 싸우십니다. 거의 뭐 계속 싸우고 나중에 말도 안 하게 돼요. 말해봐야 싸우니까 서로. 그러면 또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게 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조금 애들의 마음을 좀 아셔야지 대화가 좀 더 편하시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좀 좋을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머니들, 아버님들 욕심이 많으세요. 특히 주변 아이들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나갔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수학 2까지만 나가도 정말 충분하고요. 수학 2까지만 나가도 정말 잘 되면 이제 선택 과목까지 나가도 되죠. 미적분이든 뭐 자기 이제 진로에 대해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학 2까지만 나가도 충분히 잘 나간 것 같아요. 대신에 잘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선생님 제 친구들은 미적분까지 했는데 저는 지금 미적분 구경도 못했어요. 이래도 될까요? 충분히 미적분 하고 안 하고는 고등 내신을 잘하고 못하고의 결정을 전혀 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유리한 건 있어요. 그건 맞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많이 나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학 2까지 정도만 나가도 정말 충분하고요. 마음만 급하게 진도만 나가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나마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겉멋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미적분까지 다 봤다. 그러면 앞에 거 공부할 때 애들이 제대로 또 안 봐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또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계속. 매 내신 때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수상화라도 정확하게 해놓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자, 베이스가 잘 깔려 있으면 그 다음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제가 특정한 케이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수상화를 엄청 열심히 잘 해놓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수원 수투를 충분히 따라잡아서 잘 되게 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해놓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도가 무조건 나는 못 나갔다 안 나갔다로 결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무조건 테스트. 끝나고 나면 전체 테스트는 당연하고, 예를 들어 수투를 나갔어요. 그럼 수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 2달쯤 뒤에 한 번 더 테스트. 뭐 다니는 학원, 이런 학원들에서 안 해준다 그럼 요구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치게 해줍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죠. 분명히 끝나고 나서도 그 과목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나간 과목, 한 2달 전에 했던 과목도 꼭 테스트를 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서 잘 안 되면 그걸 다시 한 번 더 보는 그런 학습 계획을 세워야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전부 다.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시기가 너무 짧아요. 여름방학이 이제 예전보다 워낙 짧아져서 길면 3주 반 정도 되고 짧으면 3주 정도 되는데 시기가 짧다 보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 새로운 과목을 학습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짧은데 여름이에요. 덥고 힘들거든요. 무리한 새로운 과목을 학습해서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 당연히 있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버거워요. 그래서 여름 방학기, 제가 겨울이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겨울이면 해야 돼요. 시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여름이라 무리해서 새로운 과목을 학습해도 결국 에너지만 쓰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남는 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원래 진행하던 게 있을 거예요. 선행 과목 중에 진행하던 과목을 마무리를 짓는 거 또는 했던 과목 중에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수투까지만 한 상태라. 근데 미적분을 꼭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하고 싶어요. 그럼 겨울에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여름에 무리해서 그 많은 양의 미적분을 해봐야 애들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너무 힘들어요. 수원을 했어요. 수투를 해야 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수원을 먼저 복습을 하고 수투는 겨울에 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번에 수학에 올인해서 투자를 다 하고 싶어. 나는 우리는 다 하고 싶어. 애도 원하고 학부모도 원해. 그러면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 힘들 거라는 거는 인지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던 과목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좋고 했던 과목을 다지는 걸 여름 방학 때는 하는 걸 추천을 더 드리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리듬을 좀 가져야 돼요. 중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직 어려서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그것도 부모님들이 하면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새로운 과목을 하든 아니면 진행하는 과목을 좀 더 마무리 짓든 아니면 복습을 하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도 과목에 대한 배분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 내지는 계획표 이런 걸 좀 세워서 약간 체계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그 리듬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리듬을 못 가진 애들 진짜 많고 특히 남학생들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잡아주기 시작해야지 그나마 애들이 이게 잡아주는 게 익숙해지면 애들이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약간 찝찝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 또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3 아이들은 2학기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내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6, 7년 전, 좀 이전에 옛날이지만 그때는 내신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2학기 내신은 그냥 버린다기보다 그냥 내신 때 바짝 일주일 하고 그냥 끝내고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리고 고등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3, 4년, 2, 3년 정도부터는 갑자기 다 내신을 챙기는 분위기더라고요. 부모님들이나 애들이나 다. 누군가 다수가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을 챙기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고사까지만 챙기고 기말을 안 챙기는 부류가 있고 기말까지 다 챙기는 부류가 있어요.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일단 좀 아이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내신을 안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멘탈만 가지시고, 내신을 할 거면 당연히 해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내신을 하면 중간 기말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하기 위한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빼고 고등학교 과목을 공부할 건가, 아니면 그 시간을 투자할 건가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져요. 학습할 수 있는 계획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할지, 할 거면 중간 기말을 다 할지, 중간만 할지, 이런 것들을 세워주셔야지. 그리고 그거를 세워줘야 학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드릴 수가 있고, 뭔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계획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뭐 과목별 진도, 복습 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내신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학기에는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내신을 하게 되면 현행하는 진행하는 과목 또는 새로운 한 개 정도 과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길게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신을 안 하게 되면 조금 욕심을 더 내도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행하는 과목 하나, 새로운 과목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2학기가 지나가면 이제 겨울방학. 자, 중3 아이들 겨울방학은 일단 첫 번째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상화는 무조건이에요. 뭐 다니는 모든 학원에서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학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화는 무조건 진행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죠. 애들마다 수준이 달라요.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수상화가 지금 잘 돼 있는 애가 있고 잘 안 돼 있는 애가 있을 거거든요. 진도가 덜 나가도 잘 돼 있는 애가 있고, 진도가 많이 나가도 못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도의 내 수상화 상황에 맞춰서 학습할 걸 정해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요, 평균이. 모의고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신 때 가서 훈련한다고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분당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을 제가 적어놨는데, 예전에 1학년은 분당 기출이 사실 내신 기출이 많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연습하는 정도로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워낙 모든 학교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미리 방학 때 익숙해지고 공부하고 연습해보고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좀 저런 문제들을 경험해보고 학기를 맞이해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게 연습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료를 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수상화 우리는 심화 수학을 해요, 뭐 실력 있는 어려운 걸 해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수학 1 이상의 과목들 있죠. 아까 여름과 다르게 겨울은 부족한 과목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목을 확실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상화를 무조건 깔되 수원 이상의 과목을 볼 때 추가로 수학에 투자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과목을 보면 이제 학생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때 이제 수상화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했던 과목 복습해야 되는 걸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는 미적분을 안 했다, 이제는 수투를 해야 된다, 새로운 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걸 깔아도 좋은데, 제 경험상 애들은 일단 수상화가 2달 동안 진행돼서 한 타임 가져가고 새로운 과목을 한 타임 더 가져가니까 수학을 일주일에 2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2달이니까 그래도 성실한 아이들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할지 했던 걸 복습할지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면 새로운 걸 당연히 해도 좋고, 근데 그게 힘들면 복습을 했던 걸 쭉 깔아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선생님하고 학원의 선생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신에 계획을 딱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정말 잘 보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상화를 분당 최근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가진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새로운 과목이든 복습 과목이든 하나를 거의 깔아서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걸 할지 복습을 할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3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좀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들을 약간 시기가 지나가고 입시를 치를 예정이잖아요. 지금 고3이 제일 화가 나는 상태고, 밑에 고2는 혼돈의 상황이고, 그리고 고1, 중3은 발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관련해 입시도 발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중3 아이들 관련해서 대학 입시는 좀 더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봐야 알아요. 뭘 반영할지, 어떻게 반영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 왜냐하면 한번 혼돈이 지나가고 나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중3 아이들. 그리고 내신 준비는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신을 해야지 연습이 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애들이 내신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키는 게 맞다.
그렇지만 2학년 1학기 이후에는 그래도 선택을 하고 집중을 뭘로 할지는 확실히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 그때 내신을 선택하면 당연히 내신 준비에 그냥 올인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내신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1차에서 탈락해요. 아무리 서류가. 내가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정시를 선택한다. 그러면 수능 공부는 당연히 하되 이제 논술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안 세우면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간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중3 시기에 여름방학, 2학기,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름은 다지는 시기로 최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2학기는 내신에 따라서 새로운 걸 할지 말지를 정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수상화는 무조건 베이스로 깔되 나머지 과목을 학생 성향에 맞춰서 결정을 하자.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3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 학원 뭐 방학특강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고요. 학교 학생마다 일정이 좀 다르라서 방학 기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여름이. 그래서 조율 가능하고요. 저희 학원은 일단 주 4회가 기본이긴 해요. 그냥 4번 나온다는 건데 학생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학생도 있고 더 적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등의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2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이 늘어나요. 한 분 올 때마다. 그래서 3시간을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나머지 자습 테스트는 당연히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방학 때는 학원이 좀 많이 있다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랑 자습은 다른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앞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돼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다 하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수업 끝나면 그날 배웠던 거 복습풀이, 복습 테스트, 숙제까지 그냥 학원에서 다 하고 검사 받고 다 되면 집에 가는 걸 이제 신청자에 안에서 받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방학 때 바쁘더라고요. 학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정타 학원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 되는 애들은 웬만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명단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다 해서 보내는 걸로 하고 내지는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다음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영어 갔다가 또 오면 돼요. 와서 숙제랑 이거 다 해가지고 검사 받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숙제까지 학원에서 다 마무리해서 집으로 보내는 게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가세요. 뭐 똑같아요. 수업은 똑같이 판서나 개별진도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 복습풀이가 생각보다 애들 열심히 하고 가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다시 다 푸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배웠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습풀이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거고 뭐 복습 노트는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다음. 당연히 테스트 있고요. 그리고 숙제 당연히 다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풀고 가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보내는 이제 그 양식이죠. 매번 수업 때마다 보내드리는데 당연히 똑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복습풀이랑 숙제 테스트 전부 다 오답 관리는 학생별로 다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오답이 관리되니까 그거 다시 풀 수 있게 파일로 제공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제공해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5일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생각보다 학부형들이. 특히 중3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로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따로 설정해 드릴 거예요. 판서 강의 개별 진도 섞을 수도 있고 개별 진도로만 5번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이건 판서 3번, 개별 2번 하자. 아니면 개별로만 5번 하되 수원이랑 수투를 하자. 이게 맞춰서 설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서 하되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애들 좀 힘들어하긴 해요.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다가 한 중간쯤 지나면 막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차피 3주니까 3주에서 3주 반 사이고 저희 특강 기간은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조금 빡빡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저희가 따로 로드맵을 설정해 드릴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판사 강의는 뭐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스케줄만 보시면 중3 관련돼서 중3들이 들을 수 있는 판서 강의는 이번 방학은 도형의 방정식만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 도형의 방정식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수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하필 이번 방학 때 도형의 방정식 파트라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5회 만에 마무리 짓는 거, 수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강의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수학하랑 수투 관련해서는 이제 월수금에 이제 4시에 하는 강의가 있고 1시에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거에 해당되는 학생이면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고 잘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진도는 저희 학원이 원래 계속 해오고 있던 거라서 학생한테 맞춰서 개별 진도를 그대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하고 상담 통해서 어떤 과목을 할지, 어떤 이번 시기에 어디까지 끝낼지 그걸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관리는 똑같이 복습 테스트, 복습 풀이 숙제 똑같이 진행합니다. 판서와 다른 게 없는 게 수업의 형태만 다르지 관리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별 진도는 뭐 시간에 따라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달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거나 담임 선생님 있으시면 선생님 시간표를 보고 맞는 시간표 체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막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와도 지금 중3 아이들한테는 좀 더 안정적이 되고 난 뒤의 상황일 거라서 크게 변화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학 때 걱정되는 부분들 많으실 건데 그게 뭐 걱정과 의욕만 앞서서 한다고 수학은 사실 시간 낭비가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 상담 1학년 1학기 끝나고 보통 상담 오시는 학부형들 대부분이 중3 시기를 보낼 때 이제 너무 막 진도를 빼고 막 많이 나갔는데 그걸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수상화가 됐건 아니면 더 어려운 진도가 됐건.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의 대부분은 무리하게 해요. 너무 무리하게 다 진행을.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하라의 소리가 아니라 학생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 무리하게 막 많이 진도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도 힘들고 학부형님들은 기대감만 가지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뭐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생 그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수업을 진행해야 그리고 시기마다 방학이니까 너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하자 뭐 이 시기에는 우린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하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자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 학원에 가서 요구를 하든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든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든 이게 돼야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고등학교 졸업 때